요건가? 네. So, okay, let's continue our discussion on the American Labor Union. 미국에서는 Labor Union. 노동절이 영어로 뭐지? Mayday. 메이데이? 그러니까 Mayday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이지. 특히 니네 영화 보면 어디에서 많이 쓰이나? 그렇지. 비행기 뭐 추락 중이거나 무슨 뭐 배가 폭격에 맞았거나 이랬을 때 Mayday, 그지? 그래서 5월 1일, 5월 1일은 노동절이야. 그래서 이날은 미국의 지금 현재의 기업의 역사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유니언이라 그래. 뭐 American Labor Union 이렇게 안 해. 미국 가면 그냥 유니언. 앞에 더 붙이면 돼. The Union. 그냥 The Union 그러면 무슨 조합인가 이러지 말고 그냥 노동조합. 그래서 이거 U를 대문자로 다 그냥 써버려. 그래서 The Union.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디스커스 해보자는 거지. Okay, I'll quickly review the stuff. We covered yesterday 어제 했던 것들 before moving on. Moving on, 진도를 나가기 전에 Let's move on. 자, 그다음 나가자 이런 뜻이지. Let's move on. So the labor movement arose basically because the inequality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s. And it was a movement of workers. You see, workers wanted more control over how many hours they worked and, of course, how much they got paid for the work they did. The first workers to go on strike were the printers. 그지? 여기서 go on strike. 그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게 입에 익숙해져 있어야지. 그지? 우리나라 말로 데모하다. 데모하다. 또 데모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야. go on strike는 그러니까 업무 거절. 파업. 파업까지를 포함하는 말이지. 그래서 workers to go on strike. 파업권이 있는 거야. rather printers, 그지? 프린터 부분에서 프린팅 하는 사람들. 이 당시에는 프린터들이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었지.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저널이라든지 그러니까 뉴스페이퍼라든지 이런 어떤 이러한 그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니까. Then cabinet makers 뭔지 알지? came next. cabinet이 뭐야? cabinet 내각이지? 내각. 원래 이런 그 장롱 같은 건데 이렇게 철 같은 걸로 만들어져서 딱 닫으면 이거 장롱은 열쇠 돌리면 열리잖아. 그래 캐비넷은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캐비넷이야. 그래서 then cabinet makers came next. 그러니까 and then the carpenters 목수들 그리고 prison they were all sorts of labor. 너네 옛날에 the carpenters라는 그룹이 노래 많이 듣었지. Yesterday, Yesterday는 비틀즈지. Yesterday, once more. 그 여자 이름이 뭐지? 이름이 모르는데 그 여자가 거식증 걸려서. 거식증은 영어로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쭉쭉쭉 나와야지. 정식 명칭이 anorexia nervosa. 그런데 이거 이제 anorexia로만 얘기하지만 이제 병원에서 얘기할 때는 anorexia nervosa. 그지? 이게 명칭이야 이게 거식증이 nervosa. 그러니까 정신적인 원인에서 오는 병이지. 삐쩍 말라서 다 죽어가면서도 거울을 보면서 저거 봐 나 저렇게 살이 쪘어 이러지. 그리고 음식을 거부하다 못해 나중에는
먹는 것 자체가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먹은 것만큼 다 토해내.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애노렉시아라는 것이 현대가 오기 전까지는 그런 게 뭔 병인가, 또 그런 환자도 거의 없었고 하는데 현대병이지. 현대 와서 생기면서 어느 병보다 무서운 병이 되어버렸지. 어느 병보다. 뭐 어떻게 죽는 거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애노렉시아, 이 여자 이름이 캐런 카펜터. 이 캐런 카펜터 때문에 뭐 유명한 거지. 그 남동생 때문에 유명한 건 아니지. 정말 목소리 좋았지. 그래서 어쨌든 갔다가 carpenters, 그지? carpenters 그럼 누구 생각나야 돼 또? Jesus, 그지? And the prayers, there were all sorts of labor. Jesus 아빠가 목수잖아. 조아비. 그래서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지저스가 막 목소리를 했기 때문에 등치도 크고 힘도 좋고 이랬을 거라고 모두 성경학자들은 그랬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33살 이전까지 어렸을 때 뭐 얘기가 좀 나오다가 벼랑간 싹 없어지잖아. 그 다음에 33살에 벼랑간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자라면서 아버지의 가업을 돕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근데 어쨌든 carpenters, 그지? And pretty soon there were all sorts of labor unions가 다 들어왔네. So basically, American labor unions didn't think government should regulate how much workers should be compensated. 그지? 유니언은 government가 나서서 should regulate 해야 돼. How much workers should be compensated. 얼마나 많은 labor가 compensated 될 건지, 그지? 이거를 정부가, 그지? 정부가 뭘 알아서 노동 현장에 있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선생님, 뭐냐, 되게 그 파업을 시작했던 직종들을 보니까 되게 노동 강도가 센 직업들 같은데 노동 강도가 센 만큼 더 강성하기 때문에 그 뭐 파업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회적 구조를 잘 알아야 돼. 1900년대 초라는 것이 자본주의 단계에서 어떠한 단계인 시점이냐면 이때는 첫 번째가 productivity, 생산성. 그러니까 같은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누가 더 많은 생산량을 내느냐가 경제학의 중심 세력이었어. 중심 세력이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그러니까 노동자라는 사람들이 그 이전에 중세라고 우리가 medieval period에는 에이지스에는 농노였던 사람들이었잖아. 농노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고 노동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시대에는 농업 이외에는 뭔가를 제품을 만든다는 게 대세인 게 없었지. 도자기를 만들지 뭐를 만들지 농업에 아주 부차적으로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이었고, 거기에 종사하는 그 노동량이 많지는 않았던 시대고,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
그러니까 labor concentrating 비즈니스란 말이야. 노동 집약적 인더스트리들이었단 말이지. 그런데다가 이 노동은 그대로 1차 산업의 생산물들을 만드는 거였거든. 그런데 여기 그리고 캐피탈이라 그러는 것이 다른 게 없어. 그냥 땅이야. 땅에다가 씨드를 심어가지고 그래서 그레인을 얼마나 빼내느냐 이 얘기거든. 그런데 우리가 산업화하면서 인더스트리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1차 산업이라 그러는 것은 이제 벼랑간 중요성이 빠지고 second degree 2차 산업이라는 것이 주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캐피털이라는 게 땅이 아니라 기계로 옮겨가는 거지. 뭐를 만들어내는 놈이 땅이 아니라 기계로 옮겨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가 있는 곳으로 사람은 이동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근대가 첫 번째 주는 자유권이야. 그러면 거주 이동의 자유라는 거는 그러한 자유라는 것은 뭐가 전제돼야만 가능한 거냐면 정신적 자유권이 전제돼야만 돼. 그러니까 정신적 자유권이니까 사람들은 깜빡 속을 수가 있어. 학문적으로 이게 안 잡히는 사람, 정신적 자유권, 생각하는 자유 이렇게. 그런데 근대라 그러는 거는 뭐야? 이 물질주의잖아. 물질주의라 그러는 건 우리가 rationalism하고 empiricism 중에 어디하고 가까워? rationalism에 가까워? 물건을 만드는데? 이거는 우리가 경험주의하고 물적 그러니까 우리가 만지거나 느낄 수 있는 어떤 눈으로다가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물건에 관한 얘기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empiricism에 가깝지. 그러니까 empiricism적인 관념이 세니까 무슨 뜻이야? 정신적 자유는 생각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의미가 없는 거야. 이 생각의 바탕을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의 자유라고 할 때, 고대에는 생각의 자유가 없었나? 겉으로 말했을 때 잡혀가는 게 문제지. 그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을 만들 때, 우리가 얼만큼 얼마면 얼만큼 사겠다라는 생각을 누가 못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유효수요, efficient demand라는 거 누구지? 케인스에 의해서 유효수요, 그까지 수요가 뭔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건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efficient demand라는 거는 내가 얼마면 저거를 사겠어라는 마음은 있을 때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그게 있어. 그게 먹고 싶거나 갖고 싶어. 그러면 그걸 사야지. 그러니까 유효수요, efficient demand라 그러는 것은 demand긴 demand인데 그 이전에 demand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the demand has the purchase power. 그렇지? 그러니까 구매력을 동반한 수요. 라는 게 바로 유효수요의 정의야.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정의해서 다 뭘 쓰기 집어넣어야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추상 학문이지. 학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이론이. 그런데 점점 구체화되는 거야. 왜? 엠피리시즘적으로 다가서야 되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험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라는 게 논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는 거다라는 거하고,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거다라는 것에 두 가지 지식을 형성하는 방법, 요거를 에피스토몰로지라고 그러지.
에피스토몰로지 중에서 우리가 경험지, 우리가 스콜라스티시즘에서도 나머널리즘하고 리얼리즘이 있을 때 나머널리즘 같은 경우는 엠피리시즘적인 거지. 유명론이라고 그런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그거를 갖다가 누구나 야 저거는 좋아 저거는 좋아 이러면 아 저건 좋구나 이렇게 아는 거고 서양에서 태어나면 차이나문 보름달이 무시무시한 거야 wolverine이 나올 거야 이런 거고 동양에서 태어나면 뭐 달아 밝은 달에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고 이러한 생각은 다시 말해서 생각이라는 관념은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사회에서 사는 경험으로 얻어진 거지 그것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다른 무섭다 다른 좋다라고 되느냐는 거야 그것이 바로 나머널리즘이야 그래서 유명론이라고 그런 거는 그 달 그러면 그거 달이 뭐다 어떻다 하는 거는 그거는 이름이 그렇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본질적으로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엔터레스라고 그러는 거는 없다는 거야. 이런 단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레스가 뭐야? 현실이지. 리얼리티. 그러니까 현실 이전에 뭐가 있지를 않다는 거야. 엔터레스 현실이 있고 그 현실 속에 태어나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를 얻게 된 거지. 이게 바로 이 중세 기독교의 600년 동안을 달군 두 개의 파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엔터레스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윌리엄 오브 오캄으로다가 레이저 시어리야. 그러니까 여기 끝이 이렇게 돼 있어. 면도날 이론이야. 그러니까 요게 요로 가든이지. 그렇지 몇 손가락 딱 잘라져 있는 만큼 그렇지 그게 혹시 이렇지는 않을까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실물이냐 아니냐로 결정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실물이 사랑? 그거는 이름만 있다는 거지. 사랑이라면 가져와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나머널리즘이라 그러는 거는 자연히 이거는 엠피리시즘으로 가. 이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엠피리시즘으로 가게 돼 있어. 그러나 리얼리즘이라 그러는 건 뭐야? 리얼리즘이라 그러는 거는 포스트레스지. 아니다. 이게 말을 바꿔야 돼. 포스트레스는 이후고 엔터는 이전이지. 그러니까 리얼리즘은 앞에서 존재한다는 거야. 사랑,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무슨 논쟁이라고 그래? Universals. Universals 그러니까 보편론, 그지? 만물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가 이 논쟁이 바로 스콜라스티시즘이잖아. 스콜라파지. 그러니까 스콜라스티시즘에서 이 dispute over universals 보편적 존재라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질 때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태어나기 이전에 있어. 그러니까 안테레스트 사실 이전에 있는 거지. 사랑, 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창조를 했는데 인간 이전에 하나님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러면 논리가 성립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엔터레스, 그지? 리얼리즘은. 그런데 포스트레스는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얘네가 상상해서 있다 하는 것은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것이지. 학습이지, 학습. 그래서 이게 바로 에피스토몰로지야. 에피스토몰로지는 크게 두 개인 거잖아. 아이디얼리즘. 아이디얼리즘 에서 온 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디얼리즘에서 온 거지만 우리가 에피스토몰로지하고 얘기할 때는 레셔널리즘으로 가는 거지. 레셔널리즘. 누구? 그 베이컨. 데이카르트지, 그지? 그 다음에 엠피리시즘. 그 베이컨. 여기 베이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에피스토몰로지 할 때는 rationalism, empiricism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의 근본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scholasticism에서 problem of universals, 그지? questions 해도 되고, problem of universals, 보편 논쟁으로 가면 realism하고 nominalism 이렇게 말하는 거지. nominalism은 네임이니까 이름만 있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포스트레스지. 실질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를 살면서 거기다가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게 된 것에 어떤 실질적으로 있는 것 같은 존재적 지위를 인간이 부여한 게 되는 거지. 이게 나무랄리즘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레스지. 하고 이름이 생겼던, 그러니까 실제로 있냐 없냐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러고 있는 거라. 그러나 엔터레스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있어야 인간을 만들지. 하나님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생겼냐. 이제 여기에서, 캐톨릭이라는 릴리전은 기본적으로 리얼리즘을 따르게 되는 거지. 그런데 또 같은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좀 현실주의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제 중간. 우리 스콜라스티시즘 그러면 가장 유명한 게 누구야? 토마스 어콰이너스지. 토마스 어콰이너스 같은 경우에도 중간 지점을 택하지. 물론 토마스 어콰이너스의 책이 뭐지? 그 스마 테올로지카. 신학대전. 어떻게 다시 말해봐. 스마 테올로지카. 수마 테올로지카. 그지? 수마 테올로지카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래도 기독교인이 나머널리즘 쪽으로다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앙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 엔터레스를 너무 주장하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실물은 다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굶어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뭐 이러한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완전히 저렇게 갈 수도 없는데 어쨌든 신앙이 깊다면 엔터레스, 다시 말해서 리얼리즘, 신은 사실적으로 존재한다 라는 쪽에 더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순수 신앙파들 순수 신앙파들 같은 경우는 리얼리즘 쪽으로 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비신앙파들은 아무래도 포스트레스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논쟁이 각 양극단에서 중간에 수도 없는 많은 학설이 있지. 이 중에 어디를 택하느냐. 그러니까 오캄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필요 없는 거지. 여기에 뭔가가 하나 있어서 얘는 나머널리즘, 얘는 리얼리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뭐 이것도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오캄만큼 예리할 수도 없고 오캄만큼 답답할 수도 없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오캄만큼 확실한 게 없지. 그러나 세상이 그러냐 말이야. 그래서 니네가 이 1900년 초, 1800년 말에서 1900년 초라 그러는 것을 파악할 때 과학의 시대잖아. 모더니즘이잖아. 모더니즘이 이제 1900년에 1,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컨템포러리 에이지로다가 가는 거고, 거기 이전까지는 모더니즘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는 대로 간다면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모더니즘 하에서 가장 발달한 것이 과학이잖아.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해체했으면 그대로 모으면 다시 자전거가 되는. 그러니까는 아인슈타인 말처럼 우주에 비밀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정말로 어떠한 비논리적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그 논리성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이 성립하는 논리를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결합하거나 분해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바로 그래서 미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미분을 이제 비율의 세계에서 정수의 세계로까지 옮겨놓은 리미테이션이라든지 극한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다 이때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때는 뭐냐면 우리가 공장을 세웠다. 그러면 무조건 뭐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productivity. 그러니까 생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공식과 생산을 어떻게 하면 최대의 생산량, 다시 말해서 최저의 비용과 최고의 생산, 그것이 이 시대가 원하는 거였어. 그러기 위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거주 이전의 자유,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영주가 왕이 그걸 갖다가 허락을 안 하면 못 가잖아. 그러니까는 허락 안 할 수가 없다. 왜? 이거는 영주보다 더 높은,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준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자연권 사상, 천부인권 사상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천부인권과 자연권 사상에 의해서 왕이나 영주가 어떻게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주었기 때문에 그 자유가 뭐냐 하면 바로 거주 이전의 자유하고 정신적 자유란 말이야. 근데 정신적 자유라는 게 정신에만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 수요가 의미가 없듯이. 그래서 유효 수요가 나오듯이 efficient demand가 나와야 되듯이 정신적 자유라 그런 것도 efficient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정신적 자유는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니네가 잘 생각해야, 알아야 되는 게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세까지는 정신적 자유라 그런 거는 생각의 자유야. 그러니까 속으로다가 저 왕 저거 그냥 진짜 근데 승질나고 한데 진짜 때리고 싶어.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는 있지. 그러나 때리면 붙잡혀 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중세 초기, 이 중기, 초중기로 가면 뭐까지 되냐면 양심 추단권까지 있어가지고 네가 왕을 갖다가 해코지 하려고 했지? 이거 갖고 그 마음만 가지고도
우리가 처벌할 수 있었잖아.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정신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정신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다. 이게 중세 말까지 갔다면 그 말의 사상이라면 근대에서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생각만 가지고 처벌한다는 거는 이미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의 준 권리를 왕이 침해하는 거고, 거기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바로 그 정신을 efficient하게, 유용하게 표현을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다 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 이제 우리가 정신적 자유 그러면 이거하고 연관을 시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길게 설명하는 거야. 여러가 말 들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조금 더 나가면 집회의 자유. 이게 정신적 자유의 첫 번째야. 그러니까 정신적 자유 첫 번째 그러면 니네가 머릿속에 딱 뭐하고 일치? 정신적 자유, 표현의 자유.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야. 정신적 자유가 뭐다? 표현의 자유. 그러면 표현은 뭔가 겉으로 한 거고 정신은 마음속에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매치가 얼른 안 되지. 그런데 이게 바로 근대의 현대로 올라갈 때의 사상이야. 그러니까 정신적 자유가 표현이 될 수 없는 표현의 자유를 같이 갖고 있지 않으면 정신적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야. 헌법으로 보장하고 뭐로 보장하고 아무리 보장해봤자 뭔 의미가 있어. 나 왕이 싫어. 그러면 왕이 싫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지. 왕이 싫어 그런데 겉으로는 맞아 죽을까봐 위대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정신적 자유야. 그 정신적 자유 아무리 주장하면 뭐해. 이게 바로 우리가 케인스의 유효 수요 이론이 나오는 시대를 한번 봐봐. 케인스의 책이 나오는 게 1936년이잖아. 32년인가? 그냥 어쨌든 그 시대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가가지고 모던 타임스에서 컨템포러리로 옮아가는 시점에 마지막 다투어야 될 문제가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거야. 뭐 흑인 백인 백인도 이제는 노예가 아니다. 이면시페이션 프로클레이션을 선언했어. 뭔 의미가 있냐고. 실제로 흑인은 백인 학교에 다닐 수 없고, 백인이 타는 버스에 탈 수가 없고, 화장실도 백인 화장실은 따로 있고, 그걸 이용하면 법에 걸려. 이러는데 이게 무슨 동등한 권리냐 말이지. 그래서 이 당시가 뭐냐면 실질적. 그래서 엠피리시즘이 그리고 우리가 그 레셔널리즘보다는 엠피리시즘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 거야. 이게 바로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의 속성이 그래. 공산주의 자체가 머티리얼리즘이잖아. 유물론에서 나오는 거잖아. 자본주의가 어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사는 거잖아.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가지고 천당에 가자는 게 아니고, 천당에 가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기 이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신앙의 결과를 죽기 이전에 받는 것이 자본주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이 좋아가지고 천당 가는 거는 자본주의의 목적이 아니야.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죽어 천당 가는 거는. 그리고 러시아도 종교가 있고, 러시아 정교회라는 동방 정교에서 온 크리스천교에서 온 그게 있고, 다 공산주의 국가들도 서방 공산주의 국가들은 국교라는 게 있잖아.
그래도 다 천당 간다 생각을 하거든. 응. 천당 가면 되는 거지. 응.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어도. 응.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뭐 자유를 억압했니 안 억압했니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는 자유다 또는 자본주의다 또는 공산주의다. 어쨌든 아이디올로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다. 그게 곧 우리가 자유를 얻는 길이다. 라고 하는 그 자유는 이 세상에 살 때의 자유를 말하는 거지. 죽어서 저기 천당에 가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야. 응.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개념을 바꿔야 되었지. 응.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뭐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이자를 받으면 안 되지. 왜냐 돈은 과실을 맺지 않는다. 사과 나무 크면 사과가 맺지만 돈 땅에 심어놓는다고 이게 돈이 열려? 안 되지. 돈은 열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돈이 열린 게 뭐야? 이자잖아. 그러니까 이자는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이자 받는 사람들을 고리대금업자라고 그래가지고 인간 이하로 취급을 했지. 그러니까 요 시대인 거야. 요 시대. 그러니까 현실적인 리얼리즘적인 그리고 앰플시즘적인 이것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적 자유는 표현의 자유가 있을 때만 정신적 자유가 있는 거야. 헌법상 정신적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 그는 이미 헌법이 아니야. 그러면 표현의 자유가 뭐냐? 표현의 자유가 첫 번째가 언론 출판의 자유야. 그 다음에 이제 가면서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이 나온 거지. 그러면 요때 시대가 이런 거야. 그러면 자본주의잖아. 자본주의 목적은 뭐야? 프로덕티비티야. 생산성이 최고야. 그러면 사람과 자본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야? 자본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다가 기계에 찧어서 죽었어. 팔이 잘렸어. 그거는 회사에서 책임질 부분이 아니야. 왜? 그거는 노동자 자신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노동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팔이 잘린 거지. 다른 사람들은 안 잘렸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레벨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정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팔이 쪘어. 그러면 팔이 뚝 떨어져 나왔어.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그러니까 그것들을 전부 뭐야? 개인의 실수로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없는 거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인권이라 그러는 것도 많이 발전을 해. 그래서 인권이란 게 아니 그 사람은 조금 행동이 느린 사람이야. 아니 쉽게 말하면 이제 주변 인식 능력이 약간 떨어지고 그런 사람에게 왜 그 기계가 뺑뺑뺑 돌아가서 거기 물건을 막 집어넣는 걸 시키냐 말이지. 그러다가 어느 날 손이 쑥 빨려 들어간 거야. 그래서 팔이 뚝 떨어져 나간 거지.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의 잘못으로만 보면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걸로다가 파워를 부리는 집단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건 또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게 정당한 건가 정당하지 않은 건가 라고 말할 때 그 정당성에 대한 판단도 시대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때가 그런 시대야. 생산성 위주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정신적 자유, 다시 말해서 표현의 자유가 이제 선부적 자연권 으로 인식이 되어나는 그 시대야. 그러니까 자연히 두 세력은 싸우게 되겠지. 이렇게 돼가지고 노동조합과 앙트프라너십 간에 엄청난 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시대야. 그 정도는 이해가 되나? 요거 동시에 요거 다 알고 있어야지.
온탈러지 문제가 끝나면 바로 에피스토말러지가 철학에서는 맞는데 이때 에피스토말러지라는 것은 결국 knowledge, 지식,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건 어떻게 생기느냐는 거지. 그거는 바로 우리가 논리적 생각에 의해서 생긴다? 아니다. 경험의 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이 에피스토말러지의 rationalism과 empiricism의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전부 어느 시대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철학에서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세가 돼서 스콜라스티시즘 중세 이제 중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오면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학파적인 이게 필요하게 됐을 때 나무널리즘하고 리얼리즘이 또 대립을 해서 이것이 엔터레스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 잘 모르겠는데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진짜 존재를 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태어나서 인간이 세상에 와서 만들어 놓은 거를 또 그 다음 세대가 받고 해서 인간 이후에 만들어진 건가? 포스트레스. 그래서 엔터레스, 포스트레스. 이 단어도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그럼 철학까지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 자유란보다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서 정신적 자유 이러면 야 이거 생각하는 자유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해결이 안 돼. 여기서 정신적 자유권 이렇게 치면 양심의 자유, 그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앞에 나오지. 아니, 이거 양심의 자유가 더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앞에 나오는 이유가 아까 선생님 말하는 그 기본적인 조건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언론 출판 집의 자유가 있잖아. 그러면 언론에 대한 이렇게 나와주면 언론 괜찮아 다 같은 자유야. 2.9 누르시면 아니 그거 말고요. 2.9 요거 네, 요거 네. 봐봐 표현의 자유 이렇게 나와있지. 그래서 요것들은 표현의 자유라 그러는 것은 표현은 헌법에서 이건 자유권적 기본권. 하나로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신적 자유야. 정신적 자유가 바로 표현의 자유야.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따라오지 않은 정신적 자유는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놓고 이렇게 또 쭉 연결해 가면서 너는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너네는 여기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정신적 자유. 그러니까 정신적 자유는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다. 집회 시위 자유. 정도까지.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 보자. 어디까지 했었고. 이것은 니네 레이버 유니언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식을 갖고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토플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야. 왜냐면 미국이라 그러는 나라가 현대 국가잖아. 네.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형성된 국가잖아. 근대 시민혁명 세계. 명령명 몇 년? 80? 9 나와야지.
1688년 일어나가지고 1689년 네, 거기서 1월 달에 누구한테 도장을 받나 사인을 제임스 2세를 쫓아내는 거지. 지금 세컨드 받고 그 빌리엄 파워라는 그러니까 제임스 2세에서 누구로 왕이 넘어가는 거야? 오렌지 공은 남편이고 제임스 2세 딸이 누구야? 메리잖아. 그래서 메리한테 넘어가. 그러니까 의회가 그러니까 문제가 뭐라서 제임스 2세가 의회의 압력으로다가 메리를 프로테스탄티스트로 키우잖아. 키우는데 그래서 괜찮았어. 그래서 괜찮았는데 이 메리의 왕권의 지위가 presumptive잖아. 근데 그 이후에 이 제임스 2세가 애를 낳았단 말이야, 아들을. 그러니까 걔가 apparent잖아. apparent니까 걔가 나자마자 메리는 걔 밑으로 떨어지고 얘가 왕권 순위 1위가 됐는데 남자니까. 이 스튜어트 왕조는 어쨌든 간에 캐톨릭으로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 왕족은. 그러니까 캐톨릭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이러면 또 이제 온 국민을 다 죽이고 난리가 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된다. 안 되니까 하여간 서명해라. 아들을 신교도로 키운다는 서명을 해라. 근데 이제 제임스 2세가 머무적거리는 거지. 그러니까는 마지막으로 1688년에 안 된다. 빨리 서명해라. 머무적거리니까 거기서 그대로 네덜란드로 날라가가지고 메리 당신이 남편하고 와가지고 아버지를 대신해라. 그렇지 않으면 시빌 워는 또 일어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넘어와서 제임스 2세가 자기 딸하고 싸워가지고 져가지고 이제 아일랜드로 도망가는 거지. 그러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서로 이렇게 기싸움하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무혈혁명, 그지? 무혈혁명 또 명예혁명, 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왕이 되고 공동왕이 되고 오렌지 공화국 메리하고 그러고 의회에서 권리장전 Bill of Right를 쓴 거를 올려서 1689년 1월에 그때 사인을 받는 거지. 그게 권리장전. 니네가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 그러면 1215년 마그나 카타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1628년 Petition of Right가 나와요. 권리 청원이라는 거. 그지? 그 다음에는 아유 Habeas Corpus Act가 나와야지. 인신보호율. 아이 이것들이 그냥 뭘 하면 다 까먹는데 무슨 아주 그냥 영험한 재주가 있어. 어떻게 하자는 거야. 헤비어스 코퍼스가 나와야지. 헤비어스 코퍼스 액트가 뭐야? 이게 인신 보호율이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왕이나 귀족들이 저놈 잡어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었잖아.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corpus가 뭐냐? corp가 뭐야? 시체지. 이건 몸뚱이란 뜻이야. 그래서 have가 뭐냐면 have your body야. 그러니까 몸뚱이를 몸은 신체적 자유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몸이 영주나 왕이 지멋대로 가서 고문하고 잡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네 몸뚱이니까 네가 갖는 거야. 주인이 너야.
이 뜻이야. 이건 말 그대로 라틴어로. That you have the body. 그래서 habeas corpus 그러면 그대로 have your body.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unlawful detention or imprisonment가 가능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는 오직 법에 의해서 이거를 갖다 뭐라 그래?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야. 니네가 법치주의라 그러는 말을 rule of law 법치주의라는 말을 외워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아니 법치주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들어는 봤죠. 이렇게 말하지만 어디에서 모르는 거냐면 법치주의 법으로 통치한다.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고대라는 시대는 누가 통치를 한 거냐면 신이 통치를 한 시대야. 신정주의야. 그러니까 왕이 통치를 하는 게 아니야. 사상적으로. 그래서 왕은 신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으로 인간을 통치하는 거야. 이걸 고대라고 하는 거야. 중세라 그러는 거는 뭐냐면 왕이 통치를 하는 거야. 물론 신의 뜻에 거역하면 안 되지만 왕이 통치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국민의 통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누가 통치를 하냐? 그 사이에 나오는 게 법이 통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과 인간을 빼는 거야. 신과 인간을 빼고 법이란 것을 신의 도움으로 국회가 만든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왕이 만든이 아니고 신의 도움으로 국회가 만든. 그러니까 이게 그 온갖 철학이나 무슨 뭐 종교 사상이나 이런 데 엄청난 영향을 미쳐. 왜? 하나님과 나와의 신학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나하고 이야기가 잘 됐어. 근데 왕이 싫어해. 그러면 어떡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함부로 주장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는 왕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의 직접적 관계지.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그것을 어떤 사건으로다가 하냐면 지저스가 왔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는 사실이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간에는 큰 틈이 있었지. 그거를 건널 수 있는 자는 왕과 인간의 동시에 고향을 둔 사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아버지는 제우스고 엄마는 이제 뭐 에크메니가 됐든 뭐가 패시파이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러니까 신과 인간 엄마 사이에서 난 그러면 데마이가드 반신 반인 이것들 갖다 히어로 영웅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들이 왕이 되는 거야. 그들이 전부 그들이 왕이야. 그래서 나는 뭐 헤클리스의 자손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신과 헤클리스 입장에서 보면 주스가 아버지잖아.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한테 직접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신과 소통을 할 수 있지. 근데 일반인은 안 되지. 일반인은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게 왕이란 말이야. 그런데 영웅들이 왕인데 영웅들은 왕은 신과 인간 양쪽의 피를 다 받은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그거는 하여간 뭐 대부분 하여간 여자는 인간이지만 신은 하늘에 있는 거지. 그래서 신의 씨를 받아서 인간인 여자가 신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는 거지. 그러면 신성과 인간성을 둘 다 갖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통치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계속 믿기에는 너무 세상이 발전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민주주의 시대가 일반화되면서는 아니지. 왕을 사람이 뽑는 거지. 하나님이 어노인트 그 기름을 붓는 게 아니고 인간이 왕을 뽑아서 우리를 잘 다스려 달라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지.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거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러니까 신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면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지. 사실 와서 뭐 신의 분노를 사서 애가 하나 벼랑간 맹장이 걸렸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죽더란 말이지. 응? 이럴 경우에 어떤 의사가 애를 갖다가 칼로 배를 조금 딱 찔러가지고 했더니 낫더란 말이야. 그러면 신이 나은 거야? 인간이 나은 거야? 인간. 그렇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더 나을 수 있는 문제들은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그것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벌어지겠지. 사람이 낫겠다고 하나님보다 높지는 않다. 왜?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렇게 되어서 의사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서 신은 그 대신 어떻게 돼? 직접적 관계에서 간접적 관계로 바뀌는 건 확실하지. 그래서 이러한 식의 이 논리와 철학의 이동을 내가 이해를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 신과 인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의 역사적으로 따라서 그 인식이 인식론적으로다가 어떤 변화를 가졌느냐 하는 것만 해도 그게 바로 철학사야. 철학사. 그것과 함께 생각이 발전하지 뭐 이건 신에 대한 얘기니까는 이거는 신학이야 이렇게 떨어져 있지를 않게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헤비어스 코퍼스 액트라 그러는 것은 이게 이 뜻이야. 헤비어스 코퍼스 액트, have your body. 여기 나오네. That you have the body. 그지? 여기에 뭐라고? 법치주의. 여기에 rule of law. 이걸 그냥 법치주의라고 외우지 말고 뭐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배했다. 인도했다. 그 다음에는 왕이 인도했다. 그 다음에는 법이 인도했다. 법이 인도했다. 근데 이 법이 누가 그럼 만든 거냐? 국민이 만든 거지. 하나님 만들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신정주의지. 그렇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신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됐든 무슨 뭐 힌두 신이 됐든 하여간 신의 도움으로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철학적으로도 왜 중요한 게 되냐면 누구에게나 인간은 왕이 아닌 보통 인간이라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슴에 선의 씨앗은 있다. 이런 것까지 발전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도움을, 신의 도움을 받는 존재니까. 이게 악의 씨면 아니겠지. 그래서 신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신의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신의 자식,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신의 자식이다. 라는 그 믿음은 어쨌든 이제 아직까지도 바뀌려면 안 바뀔 수도 있고 많은 역사적 어떤 또 과정들이 필요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어쨌든 rule of law라는 말이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rule of law, 법치주의 이것만 기억하지 말고 첫 번째는 rule of God, 그 다음에 rule of king, 그 다음에 rule of law, 그 다음에 rule of people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거기에서 rule of law가 나와야지. 법치주의 그러면 법치주의만 있고 신치주의, 왕치주의는 없는 줄 알잖아. 왜냐면 신치주의, 왕치주의라는 용어는 안 쓰니까. 그지? 법치주의는 쓰니까. 그래서 법치주의만 있는 건 줄 알아. rule of God,
rule of kings. king에는 주로 s를 붙이지. rule of kings and rule of law. 그다음에 rule of people. 그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그 많은 것을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단어들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여기에 Habeas Corpus Act에 왜 연도가 안 나오는 줄 아니? 국가마다 다른. 그렇지, 국가마다 달라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Habeas Corpus Act of English 요렇게 되면 England Habeas Corpus Act of 1679이 나오지. 네. 그래서 어떻게 돼? 순서가 마그나 카타 1215년 Petition of Right. Petition of Right 권리 청원 1628년 27년 28년이야. 그 다음에 Habeas Corpus Act 79년 그 다음에 Bill of Right 89년 알겠지? 연도순으로다가 외우라 그랬어. 연도순으로. 야 선생님 이건 어렸을 때 배웠어.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얘기 안 했냐? 하도 안 외워줘서 어렸을 때 뭐 habeas corpus 그러면 you have the body 이렇게 딱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라틴어도 모르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선생님이 중학생 때여서 그때 한참 선생님 중학교 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마피아. 그리고 왜 갓파더 있잖아. 대부 이런 거 그때 막 나오고 그냥 뭐 스카르페이스니 뭐냐 아이가 전부 마피아에 관한 게 그래서 그 애들의 젊은 애들의 꿈이 커서 마피아 되는 거였었어. 하도 마피아가 멋있으니까. 응?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크면 마피아를 통합해가지고 통합 마피아의 보스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사람이잖아. 니네 예술을 해야 되는 게 이거 하나라도 외워버렸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써보자. 마피아를 합한다. 이렇게 해갖고 마그나 카타, Petition of Right.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게 Habeas Corpus Act, 요게 Bill of Right. 여기에 조그맣게 하나 들어가 어그리먼트가. 그래서 여기까지 했다가 이거는 중요성이 많이 뒤지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마피아를 합한다 그러다가 한 번에 끝내버리고 나니까 연도수도 그냥 외워지는 거야. 연도 옛날에는 1214년이라 그랬어. 왜냐면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게 사인하고 뭐 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연도수가 넘어갈 때가 많아.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난 거를 옛날에 중시했기 때문에 선생님 어렸을 때는 뭐 책에 전부 1214년으로 나왔었어. 그런데 이제 1215년 마지막 사인해서 이렇게. 그래서 셀스베리 카테드랄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1215년이라고 써놨어 거기. 아니 1214년인데 1014인데 왜 저럴까 하면서 이제 그때 또 이상한 데서 하면서 이제 공부했고. 그래서 Petition of Right, 권리 청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Habeas Corpus Act, 그지? You have the body. 그러니까 Rule of Law가 이제 구체화된 거지. 인신에 대한 권리가 왕에게 있지 않은 거지. 함부로 때리거나 죽이거나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Habeas Corpus Act. 그게 You have the body구나. 그래서 corpus구나. corp.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한 번에 딱 외워버리고 나니까 참 희한하지. 그렇게 연도가 안 외워지던 게 이게 마피아를 이러니까 그냥 다 외워진 거야. 참 희한하지. 그러니까 이건데 여기는 마피아를 합한다라는 말을 만드는데 일주일 걸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 자리에서 탁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거는 내가 그만큼 느끼고, 뭐든지 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게 처음에 어렸을 때 그런 거지. 지금은 바보지. 모든 상황이 다 알고 있는데 뭐 외워야 되겠어. 근데 그러한 이제 상황을 통해서 어렸을 때 외우고 싶잖아. 근데 민주주의 그러면 고대 민주주의는 몇 년? 505. 505. 네. 제시된 걸 서제시된 거는 507. BCE 누구? 클라이스테네스. 클라이스테네스. 그렇게 착착착 나와야지. 그지? 그렇게 착착착 나와야지. 클라이스테네스가 507년에 디모크라티아를 인트로듀스 할 때 에텐스에 그 바로 이전에 그 정치가 뭐였지? 그 티라니. 누구 어느 가족? 페이시스트라이. 파이시스. 페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지? 네, 영어로도 할 때는 파이가 발음이 더 많아. 파이시스 여기에 스트레스가 오니까 파이시스 트라더스, 그렇지? 근데 요 아버지가 파이시스 트라더스고 자식이 또 큰일 났네. 응? 또 큰일 났어. 514년에 죽는 사람이 누구야? 요 두 형제 중에 그러면 안 죽은 애 이름부터. 안 죽은 애 이름부터. 히피아스 안 죽었지? 파르카스. 그래서 얘 죽이는 애들이 누구야? 레노사이드. 그지? 티라노사이드. 누구하고 누구? 에리스토게이른이랑 에리스토게이른하고 에리스토게이른하고 her murderers. 여기까지 외워놔야지, 놈들아. 우리 학생들이, 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아? 이런 소리 들으면 그게 진짜 많이 하는 거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니네 히파르크스는, BC 2세기 때 히파르크스는 뭐로 유명해? 2세기 때 히파르카스. 2세기 때 히파르크스. 트리고노메트릭 발견한 사람이잖아. 삼각함수. 삼각함수 중에 A 자승 플러스 B 스퀘어드 이퀄스 C 스퀘어드는 누가? 그거는 피타고라스지. 그래서 그게 피타고라이언 티어럼이잖아. 그러나 트리고노메트릭 펑션 자체는 히파르크스에 의해서. 그지? 이 히파르크스도 얼마나, 그러니까 이 히파르크스, 페이시스트라티츠 말고 이 히파르크스가 사실은 더 유명하지. 이 히파르크스가 사실은 더 유명하지. 요 사람이 제일 유명한 게 요거야. Precision of the Equinox. 야, 세차 운동을 발견해. 이때. 대단하지 않냐? 지금부터 2200년 전. 대단하지 않아? 정말 이 파르카스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겠냐, 진짜.
그래서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여기 봐, trigonometric tables, 그지? 그래서 이거 trigonometric 펑션의 기초를 다 발견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읽을 때 이런 거 다 알아야지. 뭐 Aristarchus of Samos, Eratosthenes, 그지? 에라스토스테니스는 뭐로 유명해? 그 지구 둘레. 그렇지, 최초로 지구 둘레 잔 사람이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이제는 알아야지. 고등학생 정도면 이게 알아야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precision of the equinoxes 이거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지? 지구의 이 precision 몇 년? 4만 년.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다가 26,000년. 26,000년. 선생님 헷갈렸다. 기본적으로다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런지 background information하고 background knowledge를 이어야 무슨 책을 읽을 때 이해가 되고 그것들이 또 지식을 쌓지. 근데 rule of law 그럼 rule of law 하나 외우고 뭐 그러면 habeas corpus는 뭔 얘기 모르고 뭐 이런 식이고 rule of kings 그러면 그것도 뭐야 이러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지금도 rule of law 시기는 계속되고 있는 거지. 다만 rule of law에서 law가 뭐냐가 자연법이라는 것에 의존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국민의 대표 rule of people이니까. 근데 rule of people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약간 조심을 해야 될 게 우리가 그냥 people이라는 말 쓰면 자꾸 이 커뮤니즘에서 뭐 인민 무슨 인민 무슨 그래서 북한도 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잖아. 그래서 people이란 말을 그 공산당에서 계속 공산주의 국가에서 계속 쓰기 때문에 people이란 말을 쓸 때는 늘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런 설명과 함께 쓰든지 그냥 people 이렇게 하면 아주 공산주의자구나 이렇게. 어쨌든 히파르크스, 그지? 히파르크스는 두 명을 514년 뭐에다 죽나? 파나소네이 게임스에서 죽지. 514년. 이게 파이시스트라이더스가 이게 위대한 일을 한 게 뭐야? 에르카 지방을 통일하지. 통일국가를 만드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 에르카 지방 전체의 이 게임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페나스네이아인데 페나스네이아를 만들고 거기서 514년에서 게임에서 바로 사람들 모여서 막 북적북적거리는 숨을 타가지고 티라노사이드 얘네들이 죽이는 거지. 얘네들은 둘 다 그래서 사형당해. 같은 해. 514년에. 그런데 그 사건으로 클라이시아네스가 에센스 피플들에게 그 디모크라시를 소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히파르크스의 죽인 이 사건을 갖다가 The Home of Democracy라 그래. 민주주의의 고향.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추앙을 받죠. 그 다음에 이 BC 2세기에 히파르크스. 요거는 딱 첫 번째가 Precision of the Equinoxes.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Trigonometric Tables.
이걸 갖다가 두 개만 외워놔도 니네가 이게 spherical trigonometry라는 게 결국 지금 현재 과학에서는 뭔가 oscillating, 그지? oscillation function을 만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지, 그지? 대단하지 않니? 응? 우리도 좀 이루고 싶지 않아? 응? 이렇게 보면 다 나와야지. 나이시아가 어딘 줄 알아야 되고, Kingdom of Bithynia, 비시니아가 어딘 줄 기억나? 응? 잠깐만. 아니 어디? 아니 도대체 이거 우리가 언제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언제 한 건데 이거 일본에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응? 이거 일본에 나온 거 아니야? 응? 이거 일본에 나온 거 아니야? 응? 나 참 황당하네. 응? 황당하네. 응? 이거 넘어가자마자가 비세니한데 들어본 적도 없어? 이야, 이제 고딩 중딩까지 다 외워야 된다 그랬는데, 그지? 응. 제일 가운데가 프리지아, 네. 오른쪽이 페퍼도시아, 그지? 응. 요거는 뭐 당연히, 그지? 그리고 여기서 딱 넣으면 첫 번째가 비세니아야. 그다음에 폰투스 요쪽이 파플라고니아, 그지? 근데 폰투스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여기 흑해 지방 이렇게 말하는 거야. 흑해 지방. 요건 뭐라고 읽어야지? 갈레이시아, 그지? 러카니아, 판필리아, 실리시아, 피시리아, 리시아, 캐리아, 리디아, 그지? 미시아, 그지? 아우 이거 처음 본다는 말에 선생님 저기 충격 받았어. 이제 오늘 선생님 어떻게 되든 니네가 다 책임져. 자 오늘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